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오랜만에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많고 애증이라 그래야 되나? 좋은 추억도 많지만 안 좋은 추억도 상당히 많거든요. 딱히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이라 그래서 좋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가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인데 이번 셀트리온의 실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거의 50%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3%,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0%, 영업이익은 33%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일단 전분기랑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왜 증가했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보시면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램시마가 미국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Q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Q가 늘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또 왜 늘었냐를 보시면 코로나 관련돼서 항체치료제랑 진단키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인수한 타케다 영업 양수가 완료돼서 이쪽으로 케미컬 사업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한번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점유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매출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뭐 매출은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마진이 늘어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각종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마진을 남겨 놓으려 그러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최근에 스타벅스나 아니면 맥도날드 아니면 여러 가지 식품 기업들이 각종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물류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임금 상승 문제 관련돼서 이렇게 제품 가격을 올려야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트룩시마의 제품 가격을 낮췄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낮춘다? 이거는 일단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셀트리온의 실적이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이렇게 재고를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을 얼마나 산정을 하는지는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나와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하거든요. 여튼 그런 점에서 무조건 이 미국에서 램시마의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관련돼서 항체치료제랑 진단키트 매출이 늘었다. 이거는 뭐 물론 지난 과거의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이쪽으로 나올 건가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최근에 뭐 10만 명이 생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빼고 뭐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마스크를 점점 벗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요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매출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다케다 파마스티컬스 관련한 영업 양수거든요. 지난 2020년 6월에 셀트리온은 다케다 파마스티컬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업 양수를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하나로 3천억 정도를 주고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쪽 관련돼서 케미컬 의약품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는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유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케다 파마스티컬스한테 어떤 의약품을 영업 양수를 받았냐를 보시면 일단 당뇨, 고혈압 뭐 이쪽 관련된 의약품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뭐 알보칠, 화이투벤 뭐 유명하죠. 뭐 이런 쪽으로 영업 양수를 받았습니다. 이쪽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쪽은 그래도 우리가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로 저는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늘어났냐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이번에 수익성이 낮은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대신에 바이오 의약품 이익률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매출이 늘어났지만 요거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뭐 마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품 이익률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니까
요거를 상쇄했다라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오의약품 이익률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셀트리온의 실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부로 어떻게 마진을 남겨 먹느냐, 요거를 보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을 아무리 봐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셀트리온의 마진율을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의 마진율은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거의 60%를 가져가고 있고, 매출 원가랑 판관비까지 제외를 했을 때는 거의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마진율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진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진율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매출 총이익률 정도로는 거의 한 15% 정도고, 영업이익률은 한 5%, 7%,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볼 때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도 이번에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이오 의약품의 이익률이 괜찮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진율을 보면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셀트리온 IR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2018년 4분기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일시적인 비용 반영 때문에 이렇습니다. 당시에 바이오 1공장 공장 증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가 정산 방식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던 거지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냐 이거를 한번 상세하게 보시면, 지난 과거 분기에는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제약 케미컬 이런 식의 매출 비중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번 분기 들어서 조금 특이하게 나타난 거는 레키로나랑 진단키트 쪽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키로나랑 진단키트는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매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의미 있는 거는 제약 케미컬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레키로나랑 진단키트 합쳐서 거의 30%의 매출 비중을 가져갔는데도 27% 정도를 유지했다라는 거는 앞서 보셨다시피 다케다 파마스티컬스의 영업 양수 계약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테바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경우는 4분기마다 이렇게 테바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투룩시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조금 올라온 것은 그래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유플라이마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요거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3%, 영업이익이 5.9%, 영업이익률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셀트리온의 실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뭐 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별로 오르지 못하고 조금 오르고, 올해는 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요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 일단 램시마 SC가 있고요. 램시마 SC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램시마 SC가 제대로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뭐 앞으로는 이제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3년 런칭이 목표다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품 출시가 되겠죠. 요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 파이프라인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자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좀 안 좋은데, 신약을 개발을 하면 이제 특허권을 가지게 되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한동안 장사를 엄청나게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뭐 물론 지금 신약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관련된 거는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저는 신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국 익수다랑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ADC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더 가시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셀트리온의 주요 제품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램시마 54%로 유럽 시장에서 1등이고 투룩시마 33.6%로 1등입니다. 허주마의 경우는 12.6%인데 이게 별로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각 제품의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투룩시마도 마찬가지죠. 허주마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은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거든요. 이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을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제품의 가격까지 사업 보고서에 반영을 하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더라고요. 항상 점유율 추이만 보여주지 이 프라이스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늘 안 밝힙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램시마가 22.6%로 2등이고요. 투룩시마의 경우는 25.4%로 3등입니다. 허주마는 1.8%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미국은 그래도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램시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투룩시마도 조금은 올라가고 있죠. 허주마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점유율을 올리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이유를 보시면 투룩시마 공급 물량 조정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을 반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룩시마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투룩시마 가격을 하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투룩시마 가격을 왜 하향을 했냐라는 거죠. 투룩시마가 많이 안 팔렸을 수도 있고 투룩시마의 경쟁이 심화됐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의 투룩시마가 같은 혈액암 치료제 대비해서 뭔가 제품의 효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범용성이 더 뛰어나거나 이러면 제품 가격을 굳이 안 낮춰도 되거든요. 근데 제품 가격을 낮췄다는 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해야 될 거는 어찌 보면 램시마 SC, 이거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 베터니까.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출시할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인데 이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최근 들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인데 이게 많이 못 팔렸죠.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나온 제품들인데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에 대비해서 많이 못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키로나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줄어들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와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좋은 기업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 말고 조금 더 신약 쪽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셀트리온의 실적을 보는 거는 그렇게 의미하는 게 크지는 않아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 작년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요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